여러분,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XRP, 그 외 수많은 알트코인들과 이 밈코인들이 있습니다. 저번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뭐냐?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금고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냥 잘 보관해 두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은 금고가 아니라 도시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가게가 생기고 거래가 일어나고 규칙이 돌아가는 도시요. 자, 그런데 도시라고 하니까 또 살짝 어렵죠. 여기서 조금만 더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은 공용 거래 장부입니다. 그냥 공용 게시판이에요. 이 공용 게시판 거래 장부는 뭐냐? 누가 누구에게 뭘 줬는지 적어두는 노트에 가깝습니다. 친구랑 포켓몬 카드 교환했다고 치면 철수는 피카츄 가져갔고 영희는 이장희씨 가져갔다. 이걸 이 둘만 기억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안 줬다 하면 끝이라서 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반 전체가 볼 수 있는 이 게시판에 적어두게 되면 덜 싸웁니다. 이더리움은 그 게시판 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뭘 샀는지, 뭘 맡겼는지 다 기록이 남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은행이랑은 뭐가 다르냐? 은행은 기록을 은행이 혼자 갖고 있습니다. 은행이 네 잔액은 이거야 하면은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기록을 한 회사가 혼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컴퓨터가 같은 장부를 같이 들고 같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몰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가스비, 수수료. 왜 이더리움은 뭘 할 때마다 돈이 드냐? 네,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장부에 기록을 남기는 데는 힘이 듭니다. 자, 이 장부를 누가 기록하나요? 장부를 돌려보는 컴퓨터들이 기록하겠죠. 확인도 하고 순서도 맞추고 이상한 거래는 막고 도장도 찍고 그 일을 대신 해주는 대신 받는 돈이 수수료고 그걸 우리는 가스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을 남기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격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 기록이 많아지고 기록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더 생기고 이게 이더리움의 몸값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시장에 사람이 많으면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가치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에서 대체 뭘 하길래 이 많이 쓴다는 말이 나오냐?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딱 4가지로 묶으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코인 바꾸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돈 빌리고 갚기. 세 번째, 달러처럼 쓰는 코인 옮기기. 네 번째, 진짜 자산을 온라인표로 바꿔서 굴리는 시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인 바꾸기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화 달러 바꾸는 것처럼 이더리움 위에서 누군가 코인을 A에서 B로 바꾸는 일이 많아요. 이때 중요한 건 누가 얼마를 바꿨는지가 기록에 남는다는 겁니다. 기록이 남으려면 이 수수료를 떼야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바꾸면 이더리움 장부가 바빠지겠죠. 굉장히 바빠지면 수수료가 늘어나는 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돈 빌리고 갚기입니다. 이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팔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내 코인을 잠깐 맡기고 대신 돈을 조금 빌립니다. 은행에서 집담보대출 받는 거랑 비슷한데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은행은 은행 직원이 결정하잖아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은행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이 적힌 자동 시스템이라는 게 처리합니다. 담보가 이만큼이면 너는 이만큼만 빌릴 수 있어.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담보를 정리할 수 있어. 이 규칙대로 돌아가니까 빌릴 때도 기록이 남고 갚을 때도 기록이 남습니다.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기록이 남을 때마다 이더리움엔 수수료가 쌓인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처럼 쓰는 코인 옮기기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냥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이 출렁일 때 사람들은 잠깐 안전하게 쉬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서 현금처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제처럼 쓰기도 하고 다른 거래로 갈아타기 위해 잠깐 들고 있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 이 디지털 달러가 어디를 많이 지나가냐인데 아직도 이더리움이 큰 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즉 이더리움은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로, 즉 길이기도 해요. 자, 네 번째, 진짜 자산을 온라인표로 바꿔서 굴리는 시도. 자, 여기서 토큰화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게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토큰화는 그냥 쉽게 말해서 표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서류로 관리하던 걸 이 온라인에서 사고 팔기 쉽게 표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큰 피자를 한 판 샀다고 칩시다. 원래는 한 사람이 피자 한 판을 통째로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싸요. 이 피자 한 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피자를 100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씩 또 싸지니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토큰화인 겁니다. 건물 지분, 펀드 지분, 채권 같은 걸 온라인표로 만들어서 조각처럼 사고 팔기 쉽게 만들자는 시도예요. 자, 이걸 왜 하느냐?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돈을 굴릴 때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느리게 처리되면 답답하고 중간 비용이 세고 실수가 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래하고 정리하고 기록 남기는 걸 더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장부형 시스템이 후보로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더리움 가격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뭘 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죠. 사람이 많이 쓰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이 수수료는 단순히 비싸다, 짜증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만큼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흔적이 됩니다. 놀이공원도 사람이 몰리면 입장권이 빨리 팔리고 주변 상권이 커지죠. 이더리움도 사람이 몰리는 장부가 되면 시장이 더 크게 평가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에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수수료가 생길 때 그 일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말하진 않고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구간에서는 수수료 중 일부가 태워져서 없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사람이 많이 쓰면 쓸수록 남아있는 이더리움이 천천히 줄어드는 쪽으로 힘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항상 줄어드는 건 아니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도 많이 쓸수록 줄어드는 방향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더리움 느리고 비싸잖아. 맞아요. 예전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모든 걸 한 곳에다가 다 처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줄이 길어지고 비용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거래는 빠르게 처리하는 곳에서 먼저 하고 마지막 결과만 이더리움 본 장부에 확정 도장을 찍는 방식. 이게 좀 어렵죠? 근데 마트 계산대를 좀 생각해보면 쉬워요. 계산대가 하나면 줄이 미치도록 늘겠죠. 계산대를 여러 개로 늘리면 훨씬 빨라집니다. 대신 하루 마감 정산은 본사에서 딱 맞춰서 해줘야 하죠. 이더리움은 지금 정산 장부 역할을 더 단단하게 가져가려는 흐름입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솔라나 같은 코인하고 비교가 됩니다. 솔라나는 빠르고 싸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체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큰돈은 속도만 보지 않습니다. 큰돈은 사고가 덜 나냐, 기록이 믿을만 하냐, 규칙 붙이기 쉽냐, 이걸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후보로 올라오는 겁니다. 즉 솔라나는 빠른 길의 매력이 있고 이더리움은 최종 기록과 신뢰의 매력이 있는 쪽으로 경쟁이 잡힙니다. 자, 그럼 2026년 올해 하반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올해는 그냥 흐름으로 보면 됩니다. 하반기 이더리움은 결국 세 가지 줄다리기예요. 첫째,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실제로 더 많이 쓰느냐. 두 번째, 큰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지느냐. 세 번째, 금리나 경기 같은 큰 바람 때문에 위험 자산이 흔들리느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느냐는 이런 데서 티가 납니다. 코인 바꾸는 거래가 늘어나는지, 빌리고 갚는 서비스가 활발한지,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위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지, 이런 게 늘면 장부가 바빠지고 수수료가 늘어나고 시스템 가치가 붙기 쉬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돈이 들어오는 통로는 왜 중요할까요? 개인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도 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은 크기가 달라서 방향성이 생깁니다. 큰 돈은 보통 규칙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ETF 같은 통로가 뉴스로 자주 나오는 거고요. 이런 통로가 더 넓어지게 되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제도권 상품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바람은 뭐냐? 금리, 경기,
하반기 달러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코인은 아직도 위험 자산으로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좋은 코인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이더리움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출렁일 수 있고, 반대로 잠깐 분위기 좋아지면 과하게 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딱 3가지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좋은 흐름.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계속해서 돈을 움직이고 큰 돈도 천천히 들어오고 업그레이드도 큰 사고 없이 굴러가면 이더리움은 시스템으로 쓰인다. 이 평가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무난한 흐름.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용은 꾸준히 늘고 큰 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흐름. 이건 재미는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안 좋은 흐름인데요. 규제나 금리 같은 큰 바람이 꼬이면서 위험 자산을 통으로 줄이는 장이 오면 비트도 빠지면서 이더리움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겁을 먹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이더리움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예요. 스테이킹 같은 보상 구조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잡함입니다. 빠른 처리 공간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서 해야 해? 이 문제가 계속 나오면 이 이더리움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큰 돈의 변덕이 아니라 큰 돈의 속도. 큰 돈은 들어올 때도 크고 나갈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상승도 빠를 수 있지만 조정도 한 번에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을 아주 쉬운 말로 딱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이더리움은 돈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쓰면 길이 바빠지고 수수료가 늘고 이 시스템에 가치가 붙습니다.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오르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길을 안 쓰면 조용해지고 가격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면은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는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길에 사람이 더 몰리느냐, 큰 돈이 그 길을 정식 통로로 인정하고 더 쓰느냐, 그리고 바깥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볼 때 딱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이더리움은 입으로 떠드는 기대보다 장부가 실제로 바빠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꾸고 빌리고 갚고 달러를 옮기고 자산을 표로 만들고 그게 계속 늘어나면 이더리움은 그냥 2등 코인이 아니라 돈이 돌아가는 큰 길로 계속해서 남으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20분 남짓 떠들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뉴스, 이 유튜버들의 말, 이건 전부 수면 위에 떠있는 빙산의 윗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세력들의 은밀한 매집 시그널, 그리고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정보들은 저 차가운 시장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그 깊은 심해를 헤엄치면서 상어들에게 물어뜯기기도 하고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깨달은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비밀, 그리고 2026년 다가올 대폭 등장에서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타나는 차트의 3가지 특징, 리플 소송 시 예상되는 3단계 시세 분출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이 암호화폐 혁명, 그리고 시바이누의 소각 데이터로 보는 최적의 매수 타점,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까지. 이 책은 실제로 서점에서 18,000원에 팔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의리 있는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제 책 홍보하고 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 혼자 부자 되는 거 재미없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그냥 고맙다, 그냥 여러분이 댓글만 남겨주시면은 제 책 홍보도 할 겸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도 드릴 겸 겸사겸사 이렇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받아보시는 방법
방법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도서 요청이라고 딱 4글자만 적어주세요. 복잡한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댓글에 도서 요청이라고 남겨주신 분께 제가 밤새워 집필한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뉴스 쪼가리 보고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이 책을 무기 삼아서 이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낚아채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도서 요청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신이 생기면 늦고 두려울 때가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